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확대와 부의 혁명 과정 속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는 지식경제 TV 하루씨입니다. 민주당이 반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여의도는 스테이블 코인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반 상업은행이나 한국은행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있다. 너무 걱정이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마치 이에 대한 답이라도 하듯이 민주당이 집권 플랜 본부에서 이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뭐 아카데믹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뭐 국회의원들이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세미나가 아니라 트럼프 2.0 시대, 즉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주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내용의 세미나였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패권과 정치의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민주당의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2.0 시대가 오면 한국의 크립토 금융 정책도 달라질까요? 오늘 민주당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액에 포함시키는 방안,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혁신적인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는 걸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부탁드린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유예요.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본 영상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좀 뭐랄까요? 되게 센세이셔널한 그 주장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액에 포함시키자. 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잖아요. 연방정부 차원에서건, 주정부 차원에서건. 이제 한국도 여기에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의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외환 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인정하면 한국도 이에 맞춘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제안한 대로 비트코인이 외환 보유액에 포함된다면 일단 달러 의존도가 감소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한국의 금융과 한국의 산업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에 어느 나라보다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제안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비트코인이 너무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석유나 이런 자원마저도 달러도 그렇고요. 이 변동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만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더 깊이 있게 현실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춰 나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도 나와 있는 건데 나와 있는 주장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추진하고 있다가는 그냥 이렇게 결정됐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 세미나 자리에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와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낮고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산이 아니고 사실은 유동화할 수 있는,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준비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 포함해서 뭐 우리나라 작년 무역 거래액의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됐다고 하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래서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허용한다면 한국의 통화 주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첫 번째, 5년 후 10년 안에 일반 상업은행은 다 녹아버릴 거고요. 한국은행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니, 당연하죠. 은행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 그런 곳도 점점 늘어날 거고요.
이건 그냥 냅두면 한국의 통화 주권이 훼손될 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아주 필연적이에요. 따라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대응할 수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하면 그냥 누가 원화를 쓰겠어요? 누가 한국 돈을 써요?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죠. 스마트폰에 넣어두고. 예, 어느 나라를 가도 여행을 가도 무역을 해도 사업을 해도 소비를 해도 은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원화를 찍을 필요도 없어요. 쓰질 않는데 그거 뭐하러 찍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느 정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대응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역 거래에서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당장은 되게 중요한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하는 모델을 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도 대단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가 된 거는 블록체인과 RW라고 하죠. 보통 RW라고 해서 실물자산 토큰화, 실물자산 토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RWA라는 건 뭐냐면은 뭐 부동산이 됐건 채권이 됐건 원자재도 가능해요. 현물. 그러니까 일단은 실물 자산이어야 돼.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 예를 들면 모나리자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한 4조억이 돼요. 이러니까 4조억 정도면 누가 이거를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이 모나리자를 디지털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수억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도 모나리자 그림의 유통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만큼 금융이 발전하고 모든 실물 자산에 접근하는 유동성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도 제가 아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를 뭐 약간 비꼬면서 표현을 했는데 부동산도 토큰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100억짜리 뭐 건물이다. 이걸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수천, 수백 명이 이걸 나눠 갖는 거죠. 투자해서.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부담 없이 그 안에서 살 수 있고 또 부동산 투자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일부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 이나 코인, 암호화폐처럼 일반적인 서민들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각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실물 화폐와 이렇게 1대1로 연계되는 그런 의미의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이 실물 자산 토큰 RWA 시장도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 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산, 다양한 형태의 그 토큰화된 그런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부담 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시급한 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RWA 요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채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일부 국민의힘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준금리 낮추고 토지 거래해가지고 빵 때려갖고 막 강남 집값만 올리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의 부동산 및 채권 시장을 민주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의 한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거주 외국인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인만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 거래 대금의 13%가 한국인이에요. 걔네들은 외국인도 다 받아들여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한테 들어온다는 건 둘째치고 그나마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이 밖으로 안 나가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 경제에서 특히 디지털화 되어가는 경제에서 자본 유출이 되게 자유로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외국인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 쌈짓돈이든 큰돈이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다 해외로 유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 ETF 등을 도입을 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선물 옵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 가능하게 그리고 검토가 되고 제도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 및 K 컨텐츠 산업을 육성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의 실물 자산들을 RWA 디지털 토큰화 시키는 이런 산업들을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사업, 암호화폐 사업, RWA 분야의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 및 적극적인 투자를 좀 이렇게 좀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력 산업군으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옛날에 어땠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광케이블 깔면서 인터넷 강국, IT 강국이 됐잖아요. 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어땠어요? 예? 스마트폰 웹 앱을 만든다. 그 수억 개의 앱을 만든다 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 그 트렌드와 맞추면서 우리가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봐보세요. AI나 이런 암호화폐, 예? 그다음에 블록체인, RWA 분야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이 경제 트렌드에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반증입니다. 저도 97년 이후에 최근 그때부터 스마트폰 나올 때까지 우리는 세계 경제 트렌드를 거의 선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선도는커녕 말도 안 나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식의 아,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제스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한국도 미국처럼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액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자, 근데 비트코인만 들어갈까요? 아니라고 보죠. 그랬을 때 암호화폐 그 자체에 대한 좀 투자를 우리 일반 사람들도 뭐 주식에만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좀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달러 스테이블 테더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좀 살 수 있게. 예. 그런 부분들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게 RWA.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채권을 RWA와 그러니까 디지털 실물자산 토큰화를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즉 우리 투자자들이 RWA 한국 내에 있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 토큰들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크립토 시장을 글로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게. 그래서 비트코인 ETF나 외국인 거래 제한 등을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정치권에서 최초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깊이 있는 지금 당장 필요한 블록체인 암호 화폐 정책, 가상자산 시장 그런 가상자산 산업을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의 산업군으로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의 첫걸음에 해당되는 어떤 논의가 아니었나 싶고 이거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고무적이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물론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저희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실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외환 보유액에 포함될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한가요? 부동산이나 채권을 RWA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미래 디지털 경제와 정치, 패권이 만나는 지점들을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씨였습니다.